멀쩡한 의사들의 본격 재능 낭비 프로젝트 나는 의사다 시즌 4.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건양대학교 김한과병원의 면봉 정정진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름은 상당히 귀여운데 알고 보면 무서운 병, 포도막염에 네.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어디 있는 거예요, 포도막은? 우리 눈이 동그랗게 생겨 있는데 총 크게는 세 겹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이 흰 눈동자 결막 밑에 있는 공막이라는 조직이 있고 또 눈 가장 안쪽에는 망막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그 망막과 공막 사이에 갈색으로 되어 있는 조직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걸 합쳐서 포도막이라고 일컬어요. 그러니까 눈의 세 겹 중에 중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포도막염은 포도막에 염증이 생긴 거겠네요? 네. 흔해요, 포도막염? 포도막염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 질환이고요. 실제로 유병률 같은 경우에는 4년 전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10,000명당 한 17.3명 꼴? 그 정도면 꽤 되죠. 저희가 말하는 그런 결막염에 비해서는 훨씬 유병률이 결막염보다는 훨씬 적다. 네. 그럼 이제 왜 생기는 겁니까? 일단은 크게는 원인이 감염이 원인인 경우가 있고 감염이 아닌 비감염성 원인이 있는데요. 사실 비감염성 원인이 훨씬 더 많고 비감염성 원인에는 외상에 의해서 우리 이렇게 충격받으면 그것 때문에도 염증이 생기거든요. 그럴 수도 있고 내인성 원인 중에는 이제 자가면역 질환들 혹시 알고 계신 류마티스성 질환 그런 거 있잖아요. 강직성 척추염이나 그 이리터블 바우 신드롬 그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하죠? 과민성 대장 네. 증상. 일부러 그러는 거죠 지금. 아니 진짜 우리 이거 말 안 하지 너무 오래. 저 그냥 또 특별한 그런 자가면역 질환 이제 전신 질환이 없는 그런 그냥 본인 눈 자체에 특별한 원인이 없이도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원인을 모르는. 다양하군요. 근데 충격을 받아도 생긴다 그랬는데 네. 아까 그 포도막이 그 망막하고 공막 사이에 있다면서요. 네. 그럼 충격 받으면은 다른 거는 멀쩡하고 그 사이에 있는 것만 딱 염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신기하네. 그게 사실 포도막염은 앞 포도막염, 중간 포도막염, 뒤 포도막염 이렇게도 나눠지는데 제가 아까 망막하고 공막 사이를 포도막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이 눈 앞쪽에 저희 보면 저 갈색 동자 있죠. 네, 그게 홍채인데 그 홍채부터 저희가 포도막이거든요. 그러니까 홍채 그리고 눈 속에 조금 보이지 않는 선모체가 있고 그 뒤에 이렇게 쭉 둘러싸고 있는 맥락막이 있어요. 그래서 고기를 다 포도막이라고 하기 때문에 눈 앞쪽에서도 그렇게 외상에 의해서 쉽게 홍채 선모체염 같은 게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그걸 다른 말로 이제 앞포도막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 뭔가 증상이 있겠죠? 있으니까 병원에 갈 네, 거는 증상이. 어떤 증상이 가장 흔할 것 같으세요? 눈이 아프다. 네, 맞아요. 안통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눈이 빨갛다? 네. 쉽네. 제가 할 말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충혈이 되니까는 결막염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간 지나면 낫겠지 싶어서 이제 잘 안 오시기도 하는데 사실 충혈이 있으면서 눈곱이 끼지 않죠. 포도막염은. 그리고 말씀 주신 그 경미한 시력 저하 증상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염증 세포들이 눈 속에 떠다니는 경우 저 눈 뒤쪽에 포도막염이 생기면 날파리증이라는 그런 증상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뭔가 이렇게 이런 증상이 있어요라고 병원에 오시면 네. 이게 포도막염인지 아닌지 안과 전문의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딱 색등 현미경 하나만 딱 봐도 사실 거의 저희가 진단을 내릴 수가 있는데 눈 속에 염증 세포들이 떠다니는 게 보이거든요. 세포가 어떻게 보여요? 미세한 조그마한 세포들이 눈 속에 보입니다. 그 전방이라는 물에 그 세포들이 떠다녀서 내과로 따지면 청진기 역할을 해준다고 하죠. 그래서 안과에 와서 색등 현미경 검사를 하지 않는 분은 없어요. 눈 속 조직까지 다 확대를 해서 관찰을 하는 그런 검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염증이 생겼으면 뭐 이렇게 소염제 쓰고 네. 약 좀 먹고 이러면은 좋아지기는 합니까? 왜 이게 위험한 병이라고 했죠? 제가 감염성하고 비감염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감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바이러스제 치료라든지 항진균제 치료라든지 그런 거를 해주면은 오히려 그거는 이제 치료에 타겟이 뭔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특별한 원인이 없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냥 스테로이드라는 걸 이제 면역을 좀 억제시켜주면서 같이 쓰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인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치료가 명확하게 안 될 수가 있어서. 뭐 어려워도 하여튼 치료는 되는 거죠? 네, 증상이 있을 때 그 대증 치료하면서 경과를 이제 보면 되고요. 근데 문제는 포도막염이라는 것 자체가 좀 재발을 잘 하는 질환이에요. 이게 보통 3개월 이상 이제 장시간 동안 질병이 유지가 되면 저희가 포도막염이 만성화가 됐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계속 안 나오는
뭐 더 심각해집니까? 네. 이게 계속 낫지 않으면은 일단은 아까 망막하고 공막 사이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변 조직에 영향을 더 주기 때문에 이게 단지 포도막염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뭐 망막 쪽에 염증을 같이 함께 유발을 한다든지 다른 질환을 유발을 할 수가 있고요. 일단 치료는 스테로이드로 대부분 치료를 시작을 하는데 스테로이드 오래 쓰면은 눈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거든요. 뭐 백내장 아니면 안압 상승이라든지 그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치료 때문에도 또 이제 다른 합병증이 오기도 하는 그런 질환일 수가 있습니다. 원인이 아까 감염하고 비감염 두 종류가 있다고 네, 했잖아요. 그러면 감염성으로 생긴 거면 네. 항생제든 뭐 항바이러스제든 네. 막 써가지고 그 미생물 다 처리하면 네. 그러면 재발은 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재발은 근데 두 개도 다 생길 수가 있는 게 CMV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항바이러스제를 써도요. 그게 바이러스를 죽이는 게 아니고 얘가 잠깐 움직이지 못하게 활동하지 못하게 예, 그 정도만 치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환자분들 면역력이 떨어진다든지 하면은 언제든지 얘네가 다시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때도 재발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비감염성인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계속 쓰면 네. 뭐 아까 백내장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이제 길어진다는 건 막 6개월, 1년, 2년 이렇게도 가요? 그렇게 오래 치료하는 분들도 있고요. 보통 재발하고 완화를 조금씩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되고, 나아지는 것 같아서 스테로이드를 좀 줄이면 다시 또 병이 또 막 나빠지고? 활성화가 되고, 네. 이렇게 악화와 반복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질환이 더욱더 악화가 되고, 그럼 뭐 실명까지 가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실명으로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실 앞포도막염 같은 경우에는 많은 원인이 베체트병이라는 질환도 이제 하나의 원인인데 예전에는 그런 베체트병에 의한 실명이 한 25%까지도 보고는 됐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치료제도 많이 발전되고 해서 그 실명의 확률은 많이는 줄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이제 증상이 처음에 경미하다고 해서 병원 잘 오지 않고 하면 그게 점차 악화가 될 수가 있으니까 초기에 잘 잡아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자꾸 재발하고 만성화되고 이러면 뭐 언제까지나 스테로이드만 쓸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뭐 좀 이렇게 그런 분들을 위한 특별한 치료 이런 건 없습니까? 네, 일단은 스테로이드를 약한 스테로이드를 먼저 사용을 하다가 뭐 그걸로 조절이 잘 안 되면 저희가 역가가 좀 높은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먹는 스테로이드도 있고 또 눈에 주사를 할 수도 있고 전신적으로도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1단계로 스테로이드를 쓰다가 잘 치료가 되지 않으면 좀 뭐 병합을 한다든지 해서 엔세이드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를 이제 같이 사용을 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치료가 잘 안 되면은 조금 더 강력하게 면역을 다운시켜 주기 위해서 면역 억제제를 쓰기도 하고요. 그래도 또 좀 치료가 안 되면 이제 생물학적 제제라고 표현을 하는데 TNF 알파 억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눈 속에 이제 주사를 해줘서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 가장 심한 경우에는 저희가 항암제도 눈에 치료를 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가는 경우는 보통은 전신질환하고 연관이 된 경우들이 있어서 요거는 저희 안과에서 단독으로 하지는 않고 뭐 류마티스 내과나 탁과 선생님들하고 협진을 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도막염이 그렇게 만성화되고 장기화되면 네. 뭔가 좀 다른 합병증? 다른 병으로 좀 커지거나 이럴 수도 있겠네요. 네, 일단 치료 자체가 저희가 스테로이드를 오래 쓰니까 백내장이 호발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안압 상승을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스테로이드 때문도 그렇지만 아포도막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눈에 물이 빠져나가는 공간이 이제 그 전방 쪽에 섬유주가 있는데 섬유주 자체에도 염증을 함께 유발을 할 수가 있어서 그런 물이 잘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안압이 또 올라갈 수도 있고 2차로 염증성 이제 녹내장이라고 해서 그렇게 녹내장 치료까지 또 함께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망막 쪽까지 이제 침범을 하는 그런 후포도막염 같은 경우에는 낭포 황반 부종 좀 말이 어려운데 예, 낭포 황반 부종이라고 해서 황반이 시력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쪽이 붓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시력 저하도 유발할 수도 있고 또 홍채 쪽에 염증 앞쪽에 염증이 많이 심하면 홍채랑 수정체가 붙어버려요. 유착. 예, 홍채 후유착이 생길 수가 있어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빛이 많이 들어오면은 홍채가 줄어들고 빛이 적게 들어오면 홍채가 이제 커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조리개 역할을 못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포도막염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네. 뭐 외상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원인이 있으면 감염이라든지 네, 네. 이런 건 차라리 낫고, 네. 그 다음에 아무런 다른
전신 증상은 없는데 그냥 왠지 모르겠다. 차라리 그것도 괜찮고. 네. 하지만 뭔가 다른 특별한 전신 질환이 있어서 네. 눈에서 그 증상이 나타났으면 굉장히 좀 까다로워지고 이런 거군요. 아까 살짝 말씀드린 강직성 척추염, 음, 네, 그리고 IBD, 과민성 대장 증후군. 그거랑 뭐 건선 그런 것들도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환을 혹시 앓고 계신 분들이 눈 검사를 받아보지 않으셨다면 좀 한 번 정도는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면봉 정종진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